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나라 정계에 윤석열 폭탄이 터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 이것은 우리 정치 지형도를 크게 흔들어 놓게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본인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정치의 지읒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전격 사퇴를 앞두고 했던 발언은 모두 정치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을 요약하자면, 첫째, 4월 서울시장 선거에 그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야권의 정당 구도와 정치 세력은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셋째, 내년 3월에 치러질 대선 경쟁 구도는 어떻게 요동칠 것인가. 네, 어제 윤석열 총장의 전격 사퇴가 발표되고 있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겠다고 했고 윤 총장의 사퇴를 곧바로 수용했고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까지 수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지만 윤 총장의 사임 발표 1시간 만에 전격 수리한 것은 그것대로 문 대통령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정황이 됐습니다. 갈 테면 가라. 나도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문재인과 윤석열, 윤석열과 문재인,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공직자였던 그들은 본인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정치적으로 정반대쪽에 서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향후 두 사람의 운명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끌지 두고 봐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가 되고 청와대 입성까지 성공한다면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격렬하게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이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다. 반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윤 총장과 힘을 합치겠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의 반응조차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전격 사퇴의 명분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검찰의 공정한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소회가 나오는 것이지요. 검찰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즉 고위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찰 밖으로 나가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본격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윤 총장이 한 말 중에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명백하고 단호한 반문재인 선언, 즉 반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총장은 반문재인 진영을 자연스레 규합하고 결집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대구에서 검사들 앞에서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했을 때부터 벌써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윤 총장 측근 인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일주일 전쯤 사퇴 결심을 굳혔고 여권의 수사청 강행이 가장 큰 이유가 됐다. 그렇습니다. 이번 윤 총장 전격 사퇴는 중대범죄 수사청 때문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온 검찰을 해체하고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라는 타이밍이 절묘하게도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피해갈 수 있게 했습니다. 즉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여권이 마련하고 있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마시킬 수 있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다음 대선은 내년 3월 9일에 있는데 윤 총장이 사표를 낸 어제 3월 4일은 그로부터 역산해서 1년하고도 5일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윤 총장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관심입니다. 어떤 주변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국민 시야에서
사라지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범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등 빨리 움직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양쪽 전망이 다 있습니다. 당분간 칩고와 은둔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날의 정치적 움직임을 조직적으로 세력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곧바로 서울시장 선거판과 선거운동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범야권 후보의 명예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인 언론 인터뷰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국민 메시지를 계속 발표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구태여 야권 후보를 직접 지원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정권의 비위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선거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정권 비위의 구체적인 사실들이 추가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현 정권이 결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숨겨진 비리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완전한 자연인 신분으로 공격을 시작하면 정권으로서는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윤 총장이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를 여당이 이기든 야당이 이기든 상관없이 판세는 요동칠 것이다. 즉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대선 경쟁 구도와 정계 재편 움직임은 요동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에 윤석열 폭탄이 터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잡하다. 합리적 경쟁을 하자. 네, 이 두 가지입니다. 비교적 온건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사 입장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가, 더군다나 자신이 연루됐던 여러 형사 사건의 내막을 소상히 알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본격 무대 대선 링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착잡하다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사람들은 원색적인 비난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무책임한 사퇴, 국민은 실망할 것이라고 했고, 노웅래 최고위원은 피해자 코스프레, 야당발 기획 사퇴, 정치 검찰의 끝판왕,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검찰은 조남관 대검차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워낙 친정권 검사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번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한 발 물러나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반기를 든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조만간 윤석열 총장의 정식 후임자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을 발탁할 경우 야당과 언론, 국민의 비판에 직면해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전망도 합니다. 즉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울산시장 선거 공작 및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등등 집권 세력의 정권 비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시스템을 잘 아는 법조인들은 한 번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모든 근거와 증거들이 정식 문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날 땅속으로 사라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을 크게 보면 윤석열 총장이 제 발로 걸어 나간 것 같지만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온 검찰 수장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해온 문재인 정권이 마침내 그를 축출한 것이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정권의 불법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을 이용해 공중분해시켰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몰아내는 초유의 직권남용이었다.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관을 몰아낸 것입니다. 처음 보는 직권남용인 것입니다.
오늘로써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 속에서 2년 4개월 동안 진행해왔던 김광일의 입 방송을 잠시 멈추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8일부터 11시 김광일 쇼 이런 이름으로 완전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광일의 입 방송은 제가 카메라 앞에 서기는 했지만 사실은 제작진들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방송이었습니다. 박은주 국장, 이경신 팀장, 곽재순 PD, 이신태 PD, 김주연 PD, 권숙연 PD, 신소현 PD 이분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출범 초기에 큰 힘을 보태셨던 강경희 논설위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분에 넘치는 응원을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저희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